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치솟는 환율에 주요 금융지주들의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주 자본 비율 하락 조짐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에 이어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초반에 패닉성 투매는 벗어난 모습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비상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에 글로벌 임상진행과 원료 의약품 수입이 타격을 받는 데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 예산 삭감으로 건설사들의 공공부문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내년 SOC 보릿고개를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치솟는 환율에 주요 금융지주들의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주 자본 비율 하락 조짐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당초 금융지주사별 목표한 주주 환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7.1원 오른 1,434원에 출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 장기화에 접어든 국내 정치 상황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로 하루 앞둔 경계감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3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외 전문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환율 상승세에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지주사 모두 보통주 자본 비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금융지주사별 보통주 자본 비율은 KB금융 13.85%, 하나금융 13.17%, 신한금융 13.13%, 우리금융 11.96% 순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은 금융사의 자본 적정성 지표 중 하나로 총 자본에서 보통주로 조달되는 자본 비율을 뜻합니다. 금융지주의 보통주 자본 비율은 손실 흡수력과 비례하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부채 평가 규모가 커지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보통주 자본 비율은 0.02에서 0.03%포인트 수준 하락하는 만큼 현재 환율 상승세 등을 보면 각 금융지주사별 보통주 자본 비율의 하락 조짐이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지주사별 당초 발표한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춘 주주 환원 정책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지주는 현 환율 상승세를 반영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패닉성 투매는 벗어난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어제에 이어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정부 혼란으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2,440선을 되찾았습니다.
전일보다 0.24%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바로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 흐름을 유지하다 전일보다 1.02% 오른 2,442.51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1,766억 원어치 순매수에 나서며 하방을 떠받쳤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411억 원, 1,235억 원어치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4일부터 6거래일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코스피에서만 8,35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소방수 역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구원투수 역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 노후를 위한 돈을 계엄 사태 진화에 쓰는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비상계엄으로 타격을 입었던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HJ중공업,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자로 돌아서며 전일보다 2.17% 상승한 675.9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40억 원, 367억 원 팔아치웠으나 개인이 1,094억 원어치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의결되면서 패닉스를 이어온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살아나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은 각각 7조 5,305억 원, 6조 2,8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급등에 글로벌 임상진행과 원료 의약품 수입이 타격을 받는 데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바이오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초 이달 출범 예정이던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방침이었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위원회 출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 등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것도 바이오 업계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의약품의 대부분을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 우리 제약사들은 원료 의약품의 자금률이 2022년 기준 11.9%로 저조한 상황이라 환율 상승은 곧바로 원료 의약품의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상에 투입되는 비용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부자재들 역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계엄 사태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놓고 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원료를 많이 의존하는 제약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다만 완제품 수출량이 많은 제약사들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어 회사들마다 사업 구조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 예산 삭감으로 건설사들의 공공부문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증가세를 보이던 공공수주가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감소할 전망인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내년 SOC 보릿고개를 겪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SOC 예산안이 25조 4,34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이었던 26조 4천억 원보다 약 1조 원가량 줄어든 겁니다. 공사비급 등으로 공공공사 유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마저 줄면서 건설업계 분위기는 더 위축될 전망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가 수차례 유찰될 경우 결국 SOC 예산을 투입해 공사 단가를 올려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업계에선 일감의 증감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침체된 건설 경기 속 예산 증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건설 경기가 더 위축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이라도 늘려 공공공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중소건설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SOC 의존도가 높은 만큼 SOC 예산 삭감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555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 화재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배타적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우량자산만 선별해 인수하는 P&A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MG손해보험 노조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인수전이 완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MG손해보험 인수전에 깜짝 등판한 지 4개월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낙점된 메리츠 화재.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요청액과 계약 이행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 화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 화재와 함께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 데일리 파트너스는 자금 조달 계획 미비 등의 사유로 탈락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공적 자금 지원 규모 등을 두고 예보와 단독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수전의 막판 변수는 노조 리스크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공적 자금 투입과 자산 부채 이전 방식인 P&A 옵션을 인센티브로 내걸었습니다. P&A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고 우량자산과 부채만 선택해 인수할 수 있습니다. P&A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1조 원 규모의 비용 투입이 필요합니다. 금융지주를 등에 업은 메리츠 화재의 경우 MG손해보험의 부실을 떠안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정도로 자금력이 충분하지만 김용범 부회장의 성과주의 경영 철학을 고려하면 업무 중복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견된 상황입니다. 노조 역시 이를 우려하며 메리츠 화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메리츠 화재는 공공연하게 고용 승계는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에 강제적인 인력 조정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 화재가 지정된 것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범 부회장은 지난달 컨퍼런스콜을 통해 MG손해보험 인수는 주주이익에 부합해야 완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고용 승계 압박이 커질 경우 메리츠 화재가 인수를 포기해 매각 작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실적 부진 속에서도 매장을 리뉴얼하고 브랜드를 확장하는 등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려는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패션과 뷰티 등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쇄신에도 나서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브랜드 리뉴얼 확장 등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패션을 중심으로 번진 실적 부진에 뷰티 리빙 사업 키우기 등 수익성 모색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K뷰티의 열풍 속 부업인 뷰티 부문은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정작 본업인 패션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은 탓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인적 쇄신을 위해 10월 말 임원 인사에서 패션 부문과 뷰티 앤 라이프 부문 총괄 대표를 각각 선임하며 3년 만에 투톱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각 대표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실적 반등을 꾀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패션 부문이 실적 발목을 잡자 지난 10월 뷰티 브랜드 어뮤즈 인수 등 비패션 부문 강화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뷰티 부문 영역 확대에 라이프스타일 리브랜딩까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력 생활용품 브랜드 자주도 대대적인 리브랜딩에 나섰습니다. 자주는 내년 초부터 새로운 콘셉트의 제품들을 선보인다는 계획. 소비자의 삶에서 필요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주의 제품이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해답이 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삶에 최적화된 브랜드로 리브랜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쓸수록 최상의 삶을 만드는 브랜드, 한국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내수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장기적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실적 한파에도 과감한 투자 확대에 나서며 실적 반등을 꾀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취득하는 거래를 종결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되는데요. 양사는 2년 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해 화학적 결합을 통한 진정한 통합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인수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양사는 2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기업 문화, 인력 마일리지 통합 등 화학적 결합을 거친 후 아시아나항공이 완전히 흡수돼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게 됩니다. 화학적 결합은 다음 달 아시아나항공 임원진 선임을 시작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내달 선임되는 아시아나항공 계열 LCC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에는 대한항공 임원진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마일리지 통합, 조종사 간 기수 정리 등 조직 문화 융합, 인력 교류, 통합 CI와 기체, 유니폼 디자인 확정 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규모의 경제로 통합 대한항공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과점 체제에 따른 운임 상승과 소비자 선택지 감소 등 부작용도 관측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통합 대한항공의 운임이 2019년 대한항공의 운임에 더해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 인상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마일리지 통합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양사 마일리지를 따로 운영하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스카이패스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사는 6개월 동안 내부 논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합 방안을 제출하는데 이 통합 방안의 합병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내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지속으로 반도체는 비교적 업황 전망이 밝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트럼프발 리스크와 중국 자동차 산업 팽창 등으로 고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내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불확실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와 조선 산업 전망이 밝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트럼프 리스크의 영향으로 고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단체와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등 AI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AI 기기 출시로 고부가 가치 반도체의 견고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압박과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시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 조선과 바이오 산업 등도 내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트럼프의 화석연료 부응책에 따라 에너지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고 건조, 수리, 선박 수출 분야에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기대감이 호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기조, 유럽연합, 미국의 교체 처방 장려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반면 올해 하반기 수출 상승세를 타던 자동차와 2차 전지 업종 등은 내년 흐림으로 예보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중국 자동차 산업 팽창이 위험 요인으로 꼽혔고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3.1% 감소한 270만 대로 추정됐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저가 제품이 유럽 등 주요 시장에 판매되는 것이 가장 큰 하방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대한상인은 정부의 실리적 외교 노력은 물론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시급한 경제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이달 발표를 계획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관련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 경제 상황과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장기화로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상승에 따른 시장 위기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정기검사 중 현 회장, 행장 재임 때도 부적정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대출이 확인됐다며 12월 중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현지 시간 10일 한미 재개회의 총회를 열고 한미 경제계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현지 시간 10일 미국 워싱턴 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재개회의 총회를 열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경협과 미국 상인은 선언문에서 양국은 기술 산업을 겨냥한 차별적 법안을 포함한 무역 장벽을 없애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한국 기업이 경쟁국들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들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업계와 정기적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한미 FTA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실천하는 워킹그룹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동맹으로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한미 양국 경제 안보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주요 산업의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한경협은 4대 그룹 인사를 포함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다음 총회는 내년 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